지금 영상 보셨죠? 네.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느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영상 3분짜리 영상에 아무 감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자기 네트워크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일이 우리 회사 일이다. 근데 거기는 코인이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한참 뜨는 코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카톡이 매일 와요. 내가 코인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이고 내 하는 일이 진짜 일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우리가 그 모든 행위는 다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고 웃고 싸우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내가 하는 행위 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을 벌려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돈 복이 좀 많습니다. 돈을 잘 법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는데 나는 돈 버는 게 쉽다고 하니 그 사람들 볼 때 제가 좀 신기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낼 겁니다. 제 설명 중에 이 퀴즈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존버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뜻이 뭐죠? 존나게 버티는. 존나게 버티면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Y, J, B입니다. 이 뜻을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근데 Y는 여러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요거 우리 비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제 설명 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존버 정신과 Y, J, B를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행위는 돈을 버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돈 버는 이유. 잘 먹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버는데 걱정한다고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 있는데 사실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돈에서 구속을 받지 않겠다. 근데 돈이라는 게 또 신기합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가 돈이 많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남이 많은 것보다 내가 많아야 됩니다. 남이 많으면 배 아픕니다. 내가 많았을 때 행복한 거지. 그리고 베풀 수가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만약에 남한테 계속 내가 신세를 진다 그러면 그 돈이 사실 악마입니다. 며칠 전에 안산에서 터졌나요? 수원에서 터졌나요? 한 사람이 집을 900채 전세 사기. 돈을 그렇게 벌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즐겁게 벌고 내가 행복하게 버는 건 좋은데 불법, 마약, 살인 이렇게 해서 돈 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과정은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외우기 힘들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찾았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겠죠. 저는 195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55년. 양띠입니다. 그래서 서울 금호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구 선수가 됐을 때 금호동 꼬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구를 자칫 꼭 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꼬마, 종암동 꼬마, 금호동 꼬마. 당구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꼬마 타이틀이 벗어난 거죠. 아무튼 꼬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기구하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연애를 하고 저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애하다가 저를 낳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사법고시를 11번 봐서 떨어지신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합격했더라면은 아마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전라남도 광주 조선대학교 법대 6회 졸업생인데 광주에서 생활하니까 저는 금호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전라남도 광주 수천공단이라고 했습니다. 1학년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옛날 말이 있죠. 말은 남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서울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서울 금옥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가 1963년도에 들어가서 68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저 김학규 사님 아시지만 제가 서울은 그 당시 전부 시험 봐서 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가 경기, 서울, 경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중학교를 시험 봅니다. 금옥 초등학교에서 두 명이 왔는데 우리 선생 이름은 반용곤 씨인데 정동이는 무조건 붙는다. 아버지가 천재고 저놈도 천재니까. 두 놈이 봤는데 저는 떨어지고 학교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재수를 합니다. 1년 재수하는데 1969년도에 뺑뺑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 올라와서 1년을 꿇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을 꿇어가지고 제 왔던 어린 친구들과 같이 제가 원래 1회가 돼야 되는데 건국중학교로 이제 들어가죠. 건국중학교 2회입니다. 건국중학교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건국이라고 꼭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산 건국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당구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가 건국대학교 부속중학교인데 그 당시에는 1층에 당구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여름에 처마 밑에서 서 있는데 당구장 주인이 좀 불쌍했던 모양이죠. 저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당구장 들어가면 걸립니다. 근데 좀 등치가 컸고 지금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제 몸이 거의 이 정도 컸던 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당구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센스가 좀 빨랐던 모양이죠. 당구장 사장님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쁨 받고 싶어서 끝나면은 가서 공을 걷어오고 가서 이렇게 당구장을 딱 꺼줬습니다. 그때 당구장 사장님이 귀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한 개 시켜주신 것이 제 이제 인생의 당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2 때 당구를 배웠는데 그 당시 건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생들이 당구를 치는데 저는 한 번도 큐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대학생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맞힐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러니까 당구에 신기가 나온 거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이제 당구장 손님이 끝나면은 제가 가서 당구 딱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짜장면도 사주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 당구장으로 바로 갑니다. 아버지가 워낙에 저한테 돈을 안 주시니까 저는 그 돈 없는 학생이 당구는 칠 수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하루는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큐로 공을 한번 쳐봤더니 주인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너 당구 배웠냐? 아닙니다. 했더니 잘 치는데. 그래서 중2 때 이제 흔한 말로 그 대학생 혼자 오는 손님하고 게임을 붙여줬는데 제가 이깁니다. 처음 치는데. 그러니까 당구장 주인이 너 신동이다. 신동이라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점점 잘 되는 겁니다. 느낌이. 지금 네트워크 투자가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 하니까 점점 더 잘합니다. 옆에서 누가 저한테 야 정동이 잘한다. 어제 보셨죠? 엄청난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회장님 소개할 때 어답니다. 어쩌다 다이아. 저는 다이아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어쩌다 다이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이아가 잘 안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딱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가 무지하게 좋다는 것은 다이아 가는 길을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제가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결국 저는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중학교는 1972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1972년도에 졸업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는 법대생이니까 아들이 공부하길 원했는데 저는 당구, 기타, 장기 아주 안 좋은 건 골고루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아버지 몰래 기타를 치고 해가지고 제가 1974년도에 전국 노래자랑을 나갑니다. 그 당시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했습니다. 74년도 나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근데 또 포기했을까요? 제가 성격이 75년도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재리를 불러가지고 제가 장려상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타 가수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신 분들 보시지만 제가 인물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쇠부르라는 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 이종환 씨가 미란다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썸씽이라는 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뭐 동덕여대 체육무용학과 어디 체육무용학과가 굉장히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는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건 뭐가 조건이 붙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직장 승진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공부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데 저는 공부 쪽보다는 돈 버는 쪽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통기타 가수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통기타 가수 통기타 칠 때 치던 기타가 세고비아 기타입니다. 기억나시죠? 세고비아. 요 기타가 한 대 한 6,000원에서 7,000원 같습니다. 저는 당구장에서 뭐 당구도 잘 치니까 돈도 따먹고 또 노래 불러가지고 조금씩 받은 걸로 가야 기타라고 하는 45,000원짜리 기타를 삽니다. 굉장히 좋은 기타예요. 지금은 뭐 더 좋은 기타가 많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기타 치고 여자나 꼬시고 다니고 잘한다 가지고 기타를 부셔버립니다. 그 기타를. 그래서 그날 제가 출가를 합니다. 저는 가출한 말씀 안 드립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자, 저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딸도 없고 딱 하나인데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뒀으면 성공할 텐데 너는 어떻게 매일 당구나 치고 기타나 치고 장기나 두고 어디서 보면 시장 참 논팽이 같은 짓만 하냐고 매일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시험 봐서 또 떨어집니다. 왜냐면 중경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저를 안광 산업전수학교라는 데 보내주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똥통들이 다 모이는 그런 학교입니다. 정식 학교가 아니고 한마디로 전수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데 제가 공부 안 하니까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고이니까 크잖아요, 덩치가. 아버지는 뭐 옛날에 운동했어도 딱 잡았더니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 다 쳐다보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애비 치네 그러더라고요. 전 애비 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98세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아버지 쳤냐? 그날에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이제 당구장 가서 이제 먹고 자고 인생이 이제 꾸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갔다가 그때가 74년도, 75년도인데 74년도, 75년도 제가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 전화기가 전부 백색 전화기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청색 전화기는 신청하면 한 2달 걸리고 백색 전화기 바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가출했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다 내 친구들이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네가 연락이 안 돼서 참 깝깝했는데 영장 나왔다. 그래서 이제 1976년도 4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가죠. 이때부터 제가 인생이 풀립니다. 자, 군대를 갔는데 밖에서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군대 가니까 뭐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인사기가 저를 찾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왜? 중대장은 저한테 당구를 가르쳐달라고 대대장은 저한테 장기를 가르쳐달라고 사병들, 기타, 여군, 육군사관학교 안에는 여군소대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여군이 32명이 있습니다. 여군들한테 인기 짱이죠. 저는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군대 가서 고생을 했다는데 이제 이미 이것은 다 법정 그 시효가 지났습니다. 한 45년 됐으니까 군대 거 팔아먹는 제가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물자 요즘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장군들 영광국들이 뭘 팔아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담배부터 팔아먹고. 그러니까 육군 사관에 껴있는 사병들이 담배를 전부 삽힙니다. 화랑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육사 안에는 그 당시 뭐 정우건설, 극동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담배 30보름, 30갑이 한 보름입니다. 30갑. 그걸 갖다 1,000원에 팝니다. 그럼 1,000원에 팔면 더블박이나 한 10개가 들어가요. 10,000원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10,000원씩 받아요. 그때 10,000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중대장 나 인사기에 3명이서 정암동 가서 술 먹고 아가씨랑 놀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면은 제가 우리 3명이 가서 맘 놓고 술 먹고 놀 수 있는 돈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짱이 좋아집니다. 뭐 쌀도 팔아먹죠. 우리 부대에 있는 쌀 같은 거 끌고 오다가 빵 쳐가지고 식당 앞에 떨궈주고 저는 이제 돈 받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는데 사실 도둑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거 참 내 보직을 기가 막히게 맡았다. 이사정계니까. 그래서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제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 뜻에 잠깐 집에서 한 6개월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패스를 하고 1979년 말에 전라남도 광주 조선대학 법대를 응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한 거지 제가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법대를 들어갔으면 전 지금쯤 죽어 있습니다. 왜? 제 스트레스에 안 맞습니다. 저는 평생 먹고 노는 일, 그리고 유흥적으로 놀길 좋아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판검사들 그거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의사 나온 놈들 뭐 이런 놈 보면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돈은 제가 더 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조선대학교 법대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제가 이제 79년 1월 21일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했는데 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당구 재료장입니다. 왜? 당구 재료장은 제가 돈이 없어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실마다 그 같이 합동으로 쓰는 사무실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그러면 전화기는 한 대인데 그 전화기 한 대는 10개, 15개 주식회사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삼성 당구 재료상사 사장입니다. 돈은 10원도 없죠. 아무튼 당구 재료상사를 차렸는데 저는 다들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저를 먹여 살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은인이 됩니다.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만난 적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전두환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대령 때 당구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이순자 여사가 당구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당구장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북보인가요? 그걸 만들어 놓고 당구장을 갖다가 이 지정 거래 그 당시에 동대문구에 당구장이 많아봐야 서너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풀어버립니다. 제가 당구치료사는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돈이 아니고 그냥 매일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구대 한 대 제작하면은 제가 한 20~30만 원 남아요. 근데 당구장을 한 대 채는 게 아니고 보통 작으면 6, 7대, 크면 10대입니다. 그러면 10대면 200~300이 남은 겁니다. 79년도에 5급 공무원 봉급이 49,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400 벌고 또 하룻밤 당구 치면은 10만 원씩 갑니다. 당구 점수는 이름에 안 써 있습니다. 이마에 안 써 있어요. 주민등록증에도 당구 점수가 안 나옵니다. 당구 1,500원 치는데 어디 가가지고 1,5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200 칩니다. 그럼 바보들은 저한테 다 이름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 당시 제가 신사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고 청담동 1번지 17호 지금 엄청난 은행입니다. 그 집 2채를 삽니다. 제가 그 집을 갖고 있다면 제 평당 거의가 한 6천만 원 갈 거예요. 때문이죠. 저는 부동산과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제가 당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양귀문 선생과 양귀문 명인
그리고 김문장 명인이, 이분들은 명인이죠. 두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야, 네가 당구 재상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냐. 당구 잘 치니까 선수가 돼야지. 그래서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장 씨가 내가 75년도에 당구 프로당구위원회를 설립했으니까 너는 올해는 늦었다. 지금 연습해서는 안 된다. 1년 치고 86년도에 프로가 되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도움으로 86년도에 당구 프로가 됩니다. 한 번 프로, 한 번 국가대표는 영원합니다. 지금 제가 당구를 못 쳐도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고 전 프로당구 선수입니다. 제가 당구장에 지금 장흥에 있습니다. 송추 장흥. 근데 많은 분들이 송추는 아시는데 장흥은 잘 몰라요. 장흥 국민관광지 안에 송추 유원지가 있고 장흥 유원지가 있고 돌고개 유원지가 있고 일령 유원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초는 모르지만 대포항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장흥은 모르는데 송추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송추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당구장을 하고 있는데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당구장 한 달에 한 번꼴로 갑니다. 놀러. 그리고 이제 뭐 술 한잔 먹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를 갖다가 당구 선수로 만들어서 TV 해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나갑니다. 인기 최고였습니다. 하루 1시간 당구를 쳐주면 50만 원 벌었습니다. 1시간 당구 쳐주면.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면은 그 지역 당구장에 프랑카드가 크게 붙습니다. 국가대표 정동희 선수 당구 묘기 시범. 그 사진이 지금 제 당구장에 다 있습니다. 자,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니까 돈이 올라가요. 돈값이. 자, 돈을 버는데 당구 재료사는 계속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당구장 하는데 그 아래층에 은행이 있습니다. 농협 지점장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정사님 우리 농협 좀 거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국민은행 거래합니다. 아니 왜 멀리 가서 합니까? 바로 밑에 자기 당구장, 우리 당구장 바로 밑에 은행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농협은 좀 왠지 조금 시골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가게 수표를 터주겠답니다. 가게 수표 한 장에 500만 원이니까 20장이면 1억입니다. 근데 하나가 쓸 때쯤 되면 돌아올 때까지 또 한 권을 또 줍니다. 두 권이 도니까 2억이라는 돈을 제가 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놀이가 그렇게 재밌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제가 당구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당구대만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제품을 전부 사와야 됩니다. 공사를 해주려면. 근데 저는 2달짜리 가게 수표를 끊어줍니다. 2달 동안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2달 끊어줬는데 한 달쯤 되면 저한테 갖고 옵니다. 정사님 좀 깡 좀 해주세요. 내가 현금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현금을 안 주고 가게 수표를 끊어줬으니까 그 가게 수표를 제가 다시 깡해줍니다. 4%. 그럼 제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내가 1억을 공사를 하면 4%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나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돈벌이 계산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 흔히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스키부터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전부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뀝니다. 1994년도에 윤성민 선생을 만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킨스쿠버 원로입니다. 이분이 제가 서초동 법원에서 판검사 40분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와서 들으신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야, 정 프로, 당구 프로가 스킨스쿠버 프로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자기가 내 제자로 당신을 꼭 해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스쿠버 배워갖고 잘 놀고 다니는데 왜 뭐하러 공부합니까? 했더니 이거는 전 세계를 공짜로 다니는 공부니까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비행기만 타고 필리핀을 가든 어딜 가든 저는 비행기만 딱 떨어지면 먹고 자고 노는 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뭐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윤성민 선생을 통해서 이제 참 그야말로 뭐 최고 하이라이트죠. 그때 제가 이제 구리에 살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리 데이비슨. 그 당시 제 차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구리시에 그 술집 골목이 있거든요. 지금 구리 체육관 옆에 오토바이 방방 타고 다니면 그 술집 아가씨들이 오빠 한 번만 태워줘. 구리시에 제 오토바이를 처음 해줬으니까. 왜냐면 그 오토바이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반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란에다 투자해가지고 한 2억을 깹니다. 란초에다. 그러니까 란초가 우리가 볼 때는 산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게 란초인데 그런 란초가 아니고 자생 란초. 약간 병신 란입니다. 이런 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신 란들을 제가 돈 주고 사는데 한 촉당 어떤 것은 1,000만 원 더 합니다. 풀 한 촉에. 싼 것이 보통 7, 80, 100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걸 사다가 우리 당구장에 딱 놨는데 내가 힘든 개가 뭐 달랑 씹어 먹습니다. 개 빼듯이 팼죠. 죽어라고. 그 다음부터 그 개가 저를 보면 피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후배한테 보냈더니 6개월 후에 가는데 그 개가 저를 알아보고 그 무거운 집을 끌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못 끄는데 진돗개니까 끌고 저한테 반갑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때 그 난초 그거 씹어 먹었다고 그게 부드럽겠구나. 아무튼 그런 사건이 왔는데 그리고 1995년도 6월달에 상품백화점이 이제 붕괴가 되죠. 그죠? 제가 강의하고 2년 후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997년도에 당국에 은퇴를 합니다. 1997년도에 정말 잘 나갈 때인데 제가 당국에서 은퇴를 해버립니다. 왜? 당구 치는 사람들이 저는 학벌이 중학교인데 당구 치는 사람들이 진짜 무식해요. 지금도 안 바뀝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네트워크 얘기하면요 안 찾아봅니다. 그리고 당구장 가서 공 닦고 그 지랄을 합니다. 뭐 그분들한테 표현이 지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대책임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구 치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저는 그때 이제 97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왜 은퇴했냐면 제가 2번을 제명당합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 제명당했습니다. 하도 우리 이 꼴통 선생님 두 분하고 또 한 분 계세요. 임경렬 씨라고. 이 세 분이 대한민국의 자기가 당국의 왕입니다. 전부 잘난 체 하니까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MBC 공청회 할 때 제가 당국 해설가니까 형님들 제발 좀 세 분이 좀 뭉치세요 좀 우리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랬더니 김문장 씨께서 네가 이 새끼야 뭔데 임마 뭉치라 말하는 거야. 내가 프로당구위원회 회장인데. 그래서 제가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바른말 했다고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제명당했는데 한 2년 있다가 또 다른 분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지금 대한민국 당국에 해설가는 정동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명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저번에 다시 복원을 시키죠. 이분이 제가 마지막에 3년 전까지 찾아와서 제가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장 씨하고 이제 싸우다가 한 번 제가 제명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이명렬 씨가 전 세계 그 오픈 당구 대회를 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일반 오픈 당구 대회입니다. 제가 미국 시합을 가죠. 미국 시합 갔더니 김문장 씨가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가뜩이나 싫어하는 친구들인데 네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당구 대회를 시합을 나가냐 국가대표로 태국 막다르고 또 제명당합니다. 너는 새끼야 내가 프로 만들어줬더니 다른 단체 가서 시합을 가? 오픈 대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님 시합을 좀 열어주시면 제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 시합을 안 열어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이런 다른 단체 시합을 가느냐. 그 제명을 시켰는데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명시켜주십시오. 제가 당구 안 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2년 후에 또 저한테 신순상 씨라는 분이 국제 담당이사인데 저를 또 복원시켜줍니다. 복원시켜준 게 1997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은퇴 선언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당구 시작했습니다. 당구장은 하겠지만 당구 선수로는 안 합니다. 은퇴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저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잘하니까. 그래서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죠.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수상스키 타면은 여성분들이 미칩니다. 그 당시 동대문에 가면은 그 밀레온이라든가 두타라든가 이런 데 있죠. 자그만 가게 한 평짜리가 보통 2억 5천 갑니다. 그 아가씨들이 떼거지로 저한테 수상스키 배워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자 전부 차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해갖고 청평에 오면 한 7시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길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7시부터 이제 준비해서 수상스키 가르치는데 뭐 아름다운 아가씨 한 10명씩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흥분이 되죠. 그리고 숨기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수상스키를 가르쳐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돈 버는 길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인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돈 벌게 해 주느냐가 바로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 가가지고 레저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버는데 또 망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생겨도 망하고 또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거지가 됐습니다. 한 번 거지가 됐는데 일어나는데 보통 2, 3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3번째는 10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내 먹고 살만하게 집도 만들어 놓고 수상스키장을 만들어 놓고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잘 나가는데 운명의 2017년 2월 달에 2월 23일입니다. 이날 송국주 회장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3번의 기회라고 썼습니다. 송국주 회장을 만나는데 이 사건이 또 예술입니다. 저는 제품을 그냥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완전히 이 제품 보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만병통치약. 저를 소개한 사람이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회사에서 제 스폰서 제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와서 제품 한 잔만 먹어봐. 그래서 왔던 것이 송국 회장님과 인연이 됐고 이제 제가 워낙 잘 노니까 노래 부르는데 이분이 저한테 반했습니다. 야, 너 노래 잘 부르고 술 잘 먹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너네 동생 하자. 알겠습니다. 동생을 삼아주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네트워크 사업을 해봐. 너같이 신선한 사람은 잘할 거야. 왜? 한 번도 네트워크를 안 해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거의 30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 올라가서 이제 오늘에 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 뒤지게 합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데 골라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 요즘에 뜨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것도 노가다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버는데 힘든 걸 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했다고 했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 돈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생할 때 저희 이모,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지신 아버지하고 헤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금호 고속버스 운전하랍니다. 운전을 하면은 네가 평생 장학금도 다 받고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우와. 축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 운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 평생 그 운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이 왔냐면 자양동에 제 후배가 해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지나자마자 왼쪽에 해민병원에서 저보고 장례식장을 운영하자 하더라고요. 내가 야 돈은 물론 많이 버는데 그 죽은 사람 하는 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좀 내 느낌에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동생님이 하는 얘기가 형님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사업을 내가 하느냐고 내가 야 돈이 아니고 돈 황금을 준다 해도 내가 못하겠다. 또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을 한 거죠. 마지막에는 저한테 이제 술집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석촌호수 오게 되면 석촌호수에 그 버스로 대형 버스에서 포장마차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아가씨도 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글쎄 내가 이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아가씨 놓고 술 장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당구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뭔 관계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안 한다. 제가 3가지를 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죠. 설악산으로. 설악산으로 가지고 약 4년간 산악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격은 워낙 좋으니까 산악대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옵니다. 안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안 내려하죠. 대통령 넘어가죠. 안내를 하고 제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산악회를 설립했는데 그 산악회가 녹아난 겁니다. 산악회가 녹아났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거 돈이 되나? 저는 해외 특별 사령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장각에 황산 저만큼 많이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각에 한 7, 8번 갔다 왔고 황산도 한 7, 8번 갔다 왔습니다. 최고 많이 갔을 때 제가 5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59명. 59명을 데려가는데 여행사 상품에다 제가 알아서 넣는 거죠. 전국에 모객을 하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제가 남고 시작합니다. 59명이니까 590만 원 제가 벌고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관광지 가면은 뭐 사람을 끌고 다니죠. 그죠? 뭐 짝퉁 가방, 뭐 1대1 이런 거. 제가 거기서 손을 딱 풀어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저 뼈에다 다 사는 거다 적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 저한테 땡마진을 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주머니 5, 600만 원이 남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제가 그런 걸 보더니 이제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 저도 산악회 할까요? 산악회 하는 것도 좋은데 전국으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없으면 힘들다. 그 조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왔다가 제가 이제 우리 송국현을 만났죠. 자, 이 만난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분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분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옆에서 그분이 돈 내고 전 술만 먹어줬습니다. 돈은 그분이 냈습니다. 저는 술을 먹어주는 걸로 그분의 비율을 맞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큐탑 바이오가 탄생됐고 지금은 GTV입니다. GTV. 자, 큐탑 바이오에서 GTV로 바뀌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분명히 큐탑 바이오인데 퀄리티 탑인데 퀄리티 탑으로는 안 된다. 우리 김용길 대표 사업자님 말씀대로 사람을 기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좋은 제품. 어제 그 대마 화장품 제가 강의를 맨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제 밤새제 들어봤거든요. 영상을. 세상에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날개를 달게 되는 GT. 그래서 글로벌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글로벌로 나간다는 얘기는 현재 한국에서 전 세계의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타이밍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타이밍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매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뜻 무지하게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바빠요. 돈 안 되는데 쫓아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 거의 다 나왔죠. 네. YJP. 자, 돈 되는 걸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실력이 좋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지. 제가 실력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어쩌다 다이아가 됐습니다. 어쩌다. 제가 다이아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판을 짠 것도 아니고 맞춘 것도 아닙니다. 요 뒤에 동네 파전에서 술 먹다가 전화를 받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따뜻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야, 만 1년 7개월 만에 된 겁니다. 1년 7개월.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익산센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고, 또 내일 모레 제가 우리 유인자 사장님과 또 양영기 사장님하고 전라북도 고창을 갑니다. 자, 지방 다니면서 그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인지, 어떤 분은 저한테 정말 재수가 좋아서 다이아몬드가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무지하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문경숙 사장님을 제가 만나러 여의도 갔다가 불과 지금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됩니다. 만나고 나서 우리 문경숙 사장님이 그 다음날 우리 회사 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뭐 하시냐고. 저 네트워크 합니다. 다단계요? 네, 다단계입니다. 남들은 다단계라고 그러고 저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붙이는데 그분들 이름에는 다단계로 들리고 저는 네트워크로 들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단계면 어떻고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이깁니다. 단 절대 우리는 불법은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선택을 잘하다 보니까 오늘의 위치가 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익산 가서 또 강의합니다. 다이아몬드 빨리 되는 방법, 2달 안에 되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거 합니다. 진짜 돈 되는 데는 안 바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바빠요. 그리고 물류는 힘들다고 합니다. 물류가 힘들면 삼성전자가 물류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는 다 물류입니다. 전부 물류인데 자기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달 안에 다이아몬드 가게끔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요? 제가 우리 이순희 사장님하고 유인자 사장님 말씀드렸죠. 내가 2명하고 회사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2명하고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이순 사님이 진짜 안 나오네요 사람들이.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은 단축하려면 더 가면 되고 아니면 최소 2달이면 쓰리스타 가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대신에 할당 2사람만 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제 제가 그 강의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 강의 세상의 통증에 바르면은 3, 4초면 없어진다고 하는 제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아프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에 싹 발랐더니 3, 4초면 안 아파. 피부가 재생이 돼. 가격은 무지하게 싸.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자,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 않고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만 대면 기회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분들한테 바쁘게 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방향만 맞으면 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엄원대로 가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공하고 싶은데 자 GT가 아무리 좋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하루에 노가다 열심히 해서 20만 원씩 받으면 한 달 내내 하면 5,600 받습니다. 그다음 골병들어 죽습니다. 저는 매일 술 먹고 노는 일이 제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인자사님 팀과 같이 술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먹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제 또 와이프가 또 떡이 돼 들어오는구나. 저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뭐 한마디 인사불성입니다. 술을 3차, 4차 먹었으니까. 제가 술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있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잠자면서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지 그 다른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은요. 평생 해도 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파트너분들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돈은 쉽게 버는 법을 택하십시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공부는 비록 못했지만 돈 버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네트워크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물론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번, 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이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2번 이 비전 강의를 하지만 실패는 하되 실패를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거는 안 찾고 남 핑계됩니다. 네트워크 하다 보면 계속 싸웁니다. 스폰서하고 싸우고 파트너하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제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 우리 김문길 대표 사업자님 계시지만 저 한 번도 뭐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일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한 일이고 제가 조금 아는 거 물론 자 스폰서에 나름대로 저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와 제품과 그리고 스폰서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활용만 하면 빠르게 길을 알려줍니다. 왜? 제가 가봤으니까. 제가 아무리 미로가 나와도 저는 한번 가봤으니까 그 길을 압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아줍니다. 자, 어떻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유인자사님 스리스타 됐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쁜 척만 하시지 일은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신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송국주 회장이 뭐라고 그랬죠? 1년간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500 못 받으면 회사에서 돈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1년간 열심히 한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합니다.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쓰리스타 못 갔다? 그럼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쓰면요. 장편 대하 소설입니다. 평생 남한테 월급 받아본 것은 네트워크 회사가 처음입니다. 제 사업을 했습니다. 당구장도 제 사업, 당구 재산도 제 사업, 수상 스키장도 제 사업, 펜션도 제 사업. 제가 돈을 투자해서 사장을 했지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일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요. 제가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져서 놀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그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해놓고 어느 정도 구축만 해놓고 나면은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데 구축하는 과정. 그러면은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2년. 어떤 사람은 또 대학원도 갑니다. 군대도 갔다 옵니다. 평균 20년 공부해가지고 쓸데없는 영어 단어 수학 많이 알아봐야 개털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합니다. 학교 공부는요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차라리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차라리 저는 페이스북을 하십시오. 페이스북을 하니까 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제품 사드시는 분이 4분 계십니다. 회원 등록하라고 말 안 합니다. 회원 등록하는 거 그분이 그냥 사드시면 제가 이익이 오거든요. 절대로 회원 등록하라고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요 정말 재밌고 쉽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 일을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밌게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반합니다. 우리 제품이 안 좋았으면 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 하라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사기를 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제품은 완벽하고 자신 있고 모든 것들이 내가 뒷받침되는 회사가 있고 우리 스폰서들이 짱짱합니다. 그분들 믿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숨깁니다. 말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 파트너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분들 전화번호 알아가고 전화 안 합니다. 평생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아쉬워서 전화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자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라고 답답합니다. 제가 약장사가 아니거든요. 정당한 제품, 이건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회사 식품, 건강식품 약 7가지. 거기다가 제가 오늘 선물로 준다고 하는 스킨플러스 예술입니다. 예술. 그런데 자, 이 제품은 그냥 그 사람한테 제가 왜 알려주었다는 것뿐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내가 돈 10원도 안 내고 돈을 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품을 꼭 팔아먹는다 그러면 112만 2천 원어치 되는 물건을 판다고 가정할게요. 자기 몸에 건강하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먹었는데 내 몸이 좋아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한 달 후에 수당이 한 150만 원 나오면 내가 이건 바로 때린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돈이 나오는데 재수가 없으면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회사에 돈을 넣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맡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품은 본인이 사서 먹었는데 정말 좋아. 그래, 내가 건강해져. 우리 저 김문규 대표사 아빠님 머리 난 거 보세요. 난 저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머리를 까대고 보인다고 이렇게 보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머리가 없었는데 머리가 지금 다 났습니다. 그러면 모근이 살아있으면 머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단백질 충분히 공급되고 좋은 비누 쓰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평생 알뜰한 비누 300원짜리만 썼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다 스킨 로션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나오면 이제 걱정이에요. 평생 안 발라본 사람이 이거 또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피부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합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골고루 아니 찾아가서 합니다. 그런데도 몸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 제품을 먹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증명되는 거 우리 아버지 98세 아버지 자전거 탄다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98세인데 자전거를 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드시는 거 뭐라고? 알파, 베타, 두통, 뉴로탑밖에 안 드세요. 뉴로탑은 치매 걸리지 마시라고. 가끔 치매가 5대 질병의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선전이 거의 치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이 보험에 가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치매는 곧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또 저는 아버지한테 치매, 요거 드세요 아버지. 저 아버지 요거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세요. 제가 한 달에 아버지한테 한 40만 원 쏩니다. 돈은 안 주십니다. 돈도 무지하게 많은 분인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 대신 밥을 먹어도 꼭 저한테 밥값은 아버지가 됩니다. 야 동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으면 오라 그래요. 근데 한 달에 2통을 미리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보름에 한 통씩 가져와야 됩니다. 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저거 그냥 제가 보름에 한 통 갖다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말씀, 야, 이 제품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매일 봐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제품을 갖다 준 적은 있습니다. 왜냐면 산에 올라가시는데 저희 아버지 98세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앉아서 쉬시다가 저희 아버지 올라가시니까 아 역시 젊은 사람이니까 산에 잘 가는군요. 이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몇 년이며 80몇이라고 하니까 나는 병인생입니다. 1926년생. 올해 98세입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 자, 그런 것을 저는 직접 아버지한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제품이 좋은 것을 알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제가 익산 가서 강의 끝나면은 죄송합니다. 중환자가 2-3분씩 저를 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저 의사 아닙니다. 저 약사도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분을 나한테 소개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제품이 그렇게 됩니다. 제품, 우리 온몸의 쓰레기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잘 통하면 삽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데 아무튼 제일 깝깝한 게 중환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2-3분 잘 만나러 오면요 제가 참 깝깝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제가 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지 제가 무슨 뭐 약이나 의사 쪽 면허가 없거든요. 아무튼 자 이러한 좋은 제품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QTV에서 GTV로 바꾸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어제 나온 얘기 명함 다 바꿔야 됩니다. 명함. 배지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회사에서 벌써 배지 바꿔야지 명함 바꿔야지 모든 것들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그래서 했겠냐 이겁니다. 우리 송국주 회장님은 전 세계로 우리 한국 네트워크를 지금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미국에서 지금 하나말로 미국의 5개 지역에 지사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목일 대표 사업자님과 우리 김양현 사장님하고 앞으로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 전 세계로 나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돈 벌러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회사가 한국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거나 독일 거 같았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걸 하면 안 된답니다. 한국 거. 그분들은 한국 것을 왜 하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한국은 주인 사장님이 먹고 튄답니다. 꼭 그런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성을 봐야죠. 자, 그분은 네트워크 신화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신화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돈. 8억 가지고 무려 400억을 만드는 귀재입니다. 또 한진해운을 직접 전 세계 1위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같이 한 배 타고만 가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대합실에서 자고 있으면 개털입니다.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차를 타고 있는데 밖에서 기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평생 그 자리입니다. 같이 편승해서 타고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가 목적하는, 회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 같이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내용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요 설명 나와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 잘하시는 방법을 적어왔습니다. 사업 잘하시는 방법. 내 소개를 할 수 있는 명함을 파십시오. 명함 없는 분.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말씀드렸죠. 35,000원을 다 파드렸죠. 양면으로 해가지고 칼라로. 그리고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자, 우리 GTV가 어디로 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 세계 최초의 그 대마 화장품이 우리 회사와 손을 잡았는지. 지금 대마는 현재 대세입니다. 자, 그런 회사가 우리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이 강의 전부 녹화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셔도 되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몇 번 듣다 보게 되면 원래 콩나물 시루에 물 죽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줘보셨죠? 물 주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큽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가 강의는 듣는 게 낫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 신현종 박사 강의, 또 김동아 박사 강의, 또 우리 김무길, 김양인 다이아몬드 강의, 또 제 강의, 이런 강의 자꾸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람 만나십시오. 만나자마자 재수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피하십시오. 그 사람 만나면요 에너지 뺏깁니다. 만나자마자 내가 야, 이 제품 기가 막힌데 그러면 뭐 제품이 좋아야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은 미리 피하십시오. 그 사람 만나봐야 여러분들 김새입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죠? 3번, 4번 받죠? 짜증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빨리 카트.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재수가 무지하게 없는 분이군요. 제가 당신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는 알려주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할 때 여기 올 때 절대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제품 설명하면 여기 회사 안 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옵니다. 딱 한다는 말, 네트워크 회사 제품 다 좋아. 그렇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버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은 스마트폰을 진짜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전화가 오면요 가끔 한 번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냥 시간 많아도 전화가 옵니다. 그럼 안 받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하는데 총알같이 밖에 나가서 받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전화하시면 그분들이 뭐 했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었어. 궁금해 미쳐 죽으라고. 무슨 강의? 돈 버는 강의. 그럼 뭔데? 몰라. 한 번 갔다 왔어. 그럼 그분들이 저것이 뭔데 나한테 말 안 하지?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올 때 큰 소리를 받지 마시고 소곤소곤 하시면 됩니다. 소곤소곤.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뭐 하는데? 나 몰라. 끊어. 나 쫓아갈게. 그럼 그 사람들은 점점 저한테 끌려옵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메시지 답장 바로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한 반나절 좀 지나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끌려오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지금 지방에서 강의 듣고 계시는 대구, 포항, 전부 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제발 큰 돈 버시고 꼭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아맞히 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했는데 안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여보세요. 아까 제가 사파 나왔는데요. 아니, 여기는 존버정신은 존나게 버티기라고 했고, 여러분 바쁘시네요. 뭐라고? 전화 전화. 여러분 바쁘시네요. 아이고 존나는 나쁜 말이고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답입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뭐야? 어이 참나. 내가 봤네. 제가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바쁘시네요. 쓸데없는 일에 바쁘기 마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바쁘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 우리 다이아몬드 이거 타시네.